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문빈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21학년도 서울대 면접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24학년도,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에서 수학 A에 해당하는 자연과학대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는 뭔가 이제 미분이나 적분을 사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냥 명제에서 이제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제 사용해서 풀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푸는 거는 지난번과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고3 과정에서는 사실 미분을 이용하면 접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접점을 잡은 다음에 각각의 좌표를 알아내는 과정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공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따로 떼내서 풀겠습니다. 일단 1-1에서 보자고 하는 거는 사실 논술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전에 어떤 의미인지 알더라도 이 논술 시험이나 면접 시험에서는 그게 왜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능이랑 좀 다른 점이고, 배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남들에게 그게 왜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논술 시험이나 면접 시험의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라는 좌표가 P와 Q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바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딱 보자마자 그냥 저는 이렇게 딱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접점의 좌표를 그냥 바로 T, T제곱 더하기 4분의 5라고 잡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T에는 이제 이미 P와 Q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를 만드는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t 곱하기 x-t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t제곱 더하기 4분의 5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 a, b를 지나기 때문에 y에다가 b를 대입하고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을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보면 중간중간 간단한 계산 과정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t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분의 5는 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p의 두 근이 아까 p와 q라 그랬죠? 그래서 p와 q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Q의 곱이 B-4분의 5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우리가 이제 P와 Q로 나타낼 수 있고 B도 PQ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 P와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A를 어떻게? A와 B를 이제 P와 Q로 나타내는 게 필요해요.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P 더하기 Q를 2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B 값을 구할 때는 PQ에서 4분의 5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더라도 그거를 사전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이 문제에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을 잘 본다고 해서 논술을 잘 보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 도움은 당연히 되겠지만 이거를 쓰는 건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AP의 제곱을 또 한번 써보시면 2분의 다 지금 계산입니다. 지금부터는 P-Q의 제곱 이렇게 되실 것이고 더하기 그리고 P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PQ의 제곱 더하기 일일이 다 쓰는 중이에요. 2분의 이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P-Q의 제곱 더하기 얘는 이번에는 Q제곱 마이너스 PQ의 제곱이다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문제 전제 조건에서 P보다 Q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P-Q를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P-Q의 제곱을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1 더하기 이 결과는 P 더하기 Q의 제곱이 될 것이고 위에는 4분의 1만 남고 더하기 P제곱만 남고 4분의 1만 남고 Q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요. P 더하기 Q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 그 다음에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을
완벽하게 푼 겁니다. P와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보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1-2에서는 점 A가 곡선 C와 만나지 않는 직선 Y는 2분의 3x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A라는 좌표를 표현할 때 이제 A, 2분의 3A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문제를 아까 우리가 P와 Q에 대해서 풀었던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식을 A에 대한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지금 P 더하기 Q가 보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해놨던 P 더하기 Q를 2A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제곱 더하기 Q제곱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곱셈 공식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이제 논술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요. 생각보다 중간에 풀어가는 툴 같은 경우는 뭐를 많이 쓰냐면 이제 자 멀티가 잘 안 돼서 쓰면서 얘기하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뭐를 많이 쓰냐면 고일 과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고일 과정 또한 많이 챙기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B를 2분의 3A라고 했기 때문에 4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분의 5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P 더하기 Q 같은 경우는 2A라고 했으니까 4A 제곱 더하기 1. 이거를 지금 다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쓸 때는 4A 제곱 마이너스 3A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더하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1-도 완벽하게 풀었어요. 서울대학교 면접 문제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1번이나 2번을 좀 쉽게 주다가 갑자기 난이도를 확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가도록 할게요. 1-3은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얻은 식을 FA라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좀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인정할 거냐면 FA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드디어 미분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X로 바꿔서 미분을 하게 되시면 미적분 과정인 거죠. 4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위에는 미분한 다음에 뭐 F'X라고 했지만 A라고 썼으니까 그냥 A라고 할까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A로 잡든 X로 잡든 8A-3 그 다음에 여기는 4A 제곱 더하기 1 빼기 그 다음에 4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에다가 미분하시면 지금 8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또 간단히 정리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겠고 위의 식을 전개하면 일단 3차 항이 날아가요. 왜냐면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날아갈 테니까. 그리고 2차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제곱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4a제곱 더하라 그랬으니까 얘 이제 12a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1차항 같은 경우는 8a에서 지금 24a를 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6a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3 혼자 나옵니다. 그래서 마3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분모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니까 지금 분자에 대한 부호 변동을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됩니다. 6a랑 그 다음에 2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일단 해놓고 플러스 어디다 줄지 여기다 주면 되겠죠. 지금처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 부호 변동을 보기 위해서 이차함수 그래프에 도움을 빌리겠습니다. 얘가 도함수 그래프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6분의 1과 2분의 3의 도움을 빌릴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좀 볼 건데요. 각각의 F의 좌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지금 2분의 3,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6분의 1 대입을 하면 지금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는요 얘는 9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9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9씩 곱해주시면 10이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18을 곱할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8 곱하면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9가 되고 그 다음에 54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20분의 65기 때문에 5로 나눴을 때 4분의 13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는 좌표는 지금 4분의 13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2분의 3을 대입을 해주시면 얘는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위에다 2분의 3 대입하면 이 밑에 부분은 10이 그냥 나올 거고요. 여기 위에는 9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더하기 3이 되면서 분모 분자를 또다시 20으로 곱해주게 된다면 20분의 18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 되면서 얘는 20분의 15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4분의 3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이 제일 지루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FA, 뭐 FX라고 봐도 괜찮고요. 이 리미트의 FX에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거나 이 결과가 다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근선 하나를 더 그리려고 해요. 1이 이 사이에 이렇게 있겠죠. 얘가 이제 y는 1이라고 하시고 그래프가 얘 쪽으로 달라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증가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래프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얘기죠. 물론 그래프를 그린 거지 저희는 논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이 부분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냥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값을 구할 때 저희가 어떤 것만 좀 반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냐면 저희가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을 관찰을 하는데 점근선이 이제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실상 4분의 13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4분의 3을 최소값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뭐 최소값임을 보이시오. 왜 최대값이 대임을 보이시오가 아니라 구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과정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2번이 좀 달라요.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 fx는 t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t가 구하시오라고 나왔으면요.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임을 보이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나와 있을 때 이 그래프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t 값이 1보다 커지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t가 1보다는 크고 라지 n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이 밑에처럼 t가 1보다 작으면서 스몰 n보다 크면 이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보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왜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좌표 있죠. 이 좌표들을 각각 저희가 x1, x2 뭐 이렇게 이름을 순서대로 붙여주는 거예요. x3, x4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이 x1, x2, x3, x4가 존재하는 걸 우리 보고 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되는 애가 딱 하나밖에 없다. 즉 t가 1일 때만이 그쵸? t가 1일 때만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첫 번째 가정을 할 때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냐면 일단 t가 1보다 크고 n보다 작다. 이거를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즉 유일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즉 두 개를 보이란 얘기인데 이 문제에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게 맞아요. 네, 사이값 정리는 뭐죠? 함수값 두 개에 있는 값도 정확히 걔도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1이라는 값을 표현할 때 지금 이 x1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 싶으면 1이라는 값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보다는 지금 t가 더 크다 그랬고요. 이 라지 m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함수값 중에서 마이너스 6분의 1에 대한 함수값으로 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m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냐면 저 t에 맞는 누구를 찾아낼 수 있다? 함수값인 fx1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fx1이 어디에 존재하는 애냐면 지금 보이면 알겠지만 저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6분의 1 사이에 존재하는 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1이라는 애를 이번에 저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또 쓰는 게 가능하겠죠. 저희가 이제 f에 찾아야 됩니다. 얘는 어딜 찾을 거냐면 이 부분을 찾을 거예요. 언제 1이 되는지.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서 이 fa가 1이 되는 이 a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얘를 구하시면 지금 이 좌표가 3분의 2,1이 나오실 겁니다. 한마디로 f 3분의 2 얘도 1이죠. 그리고 t보다 크고 여기는 또다시 f의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왜? 이게 또 라지 m이니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그 사이에 x2라는 애가 존재할 거고 그 x2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애냐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6분의 1부터 얘가 아니죠. 3분의 2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죠 지금? 결론은 t가 1보다 크고 n보다 작으면요. 지금과 같이 fx1을 t를 만족시키는 fx2는 t를 만족시키는 즉 fx는 t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적어도 두 개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인 x가 두 개 이상은 지금 뭐 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수식으로 봤을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랑 똑같은 걸 어디서도 보여주면 될까요? 소문자 m과 1에서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걸 원한다면 저희가 또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위에 방법을 했다면. 밑에 건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그림을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스몰 m은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f 2분의 3을 대입할 때고요. 그쵸?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봤듯이 f의 2분의 3을 대입할 때예요. 얘가 1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fx는 3, fx3이 t를 만족시키는 x3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오타가 있네요. 그쵸? f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죠? 3분의 2와 2분의 3 사이 하나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다가 또다시 f를 적을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무한대를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지금은 좋겠죠. 누구를 밝히기 위해? x4를 밝히기 위해서요. 그러면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f 2분의 3보다는 크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칸이 없어졌어요. fx. 왜? 얘도 1이고 얘도 m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값을 만족시키는 fx4가 존재한다. 근데 그 x4가 어디에 존재할 거냐? 2분의 3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얘가 마찬가지 이 조건을 또다시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에서 말하는 실근의 횟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를 하나뿐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한 거냐? t의 범위를 1보다 크고 라지 m보다 작을 때 m보다 크고 스몰 m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보였더니 모순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fx는 t를 만족시키는 즉 그 t값 있죠. 그치? 유일한 x를 가지는 그 값이 t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t의 범위를 각각 설정을 했을 때 1을 제외하고는 다 안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x값 자체는 뭐가 된다도 확인할 수 있냐면 3분의 2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실수 t가 하나뿐임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로 저희가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정확하게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t값은 1이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f' 이 부분을 좀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f' 3분의 2가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음수인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말은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마이너스 6분의 1과 2분의 3에서는 지금 f'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감소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하나임을 보이자.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안 된다는 걸 보였지만 유일하다. 그 하나가 되는 것도 보이려면 사실상 저희가 f의 x가 1이 된다 라는 그 x값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범위에서는 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단 하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을 써주면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지금 찾은 거는 1보다 크고 라지 n보다 작다, 스몰 n보다 1보다 작다라고 해서 1 말고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건데 1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려면 사실상 이 구간에서 뭐 이 말보다는 이 밑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얘가 f'에서 0보다 작기 때문에 fx가 감소함수고, 감소함수면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보이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 1대1 함수에서는 fx는 1을 만족시키는 그 x값이 단 하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의 2번도 완벽하게 풀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1-4인데 오히려 1-3보다는 임팩트는 떨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저희한테 이런 얘기였구나 라를 사실 제공해 주긴 해요. 왜냐면 C라는 게 뭐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y는 2분의 3x 위의 점 a 좌표 a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1-3에서 구한 fnt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a 값은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고 t 값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지 a의 좌표가 3분의 2,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AP랑 AQ를 알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 P와 Q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럼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거 기억하죠? 이식이죠, 이식. 네, 이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였죠. 3분의 4t.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은 0인데 양변에 12를 곱해보면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나오죠. 그쵸? 이 식 뭐였죠? 아까 저희가 미분했을 때 분자에 있던 식이에요. 그치? 이 식이란 말이에요, 이 식. 그러니까 이 분자에 있는 식이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3에서 풀었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는 그 x좌표들이 이 A에서 그었을 때의 접선의 x좌표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언제? y는 2분의 3x 위에 있을 때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사실 P와 Q가 그냥 간단하게 누구로 나온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6분의 1과 3분의 1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가 아니죠. 2분의 3이죠. 2분의 3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y좌표는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셔야 돼요. 여기다 대입한 게 아니겠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P랑 Q랑 좌표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원래 있던 좌표 있죠. x제곱 더하기 4분의 5인가요?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36분의 1 대입하시면 36분의 9 되니까 46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18분의 23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3 대입하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가 되니까 2분의 7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지워주고요. 아무튼 지금 APQ를 다 구했기 때문에 선분 AP와 선분 AQ가 곡선 C1으로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분 AP, C1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A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P라는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제 Q라는 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으로 참고를 해서 우리가 보는 게 맞지만 계산 자체는 그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결국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둘러싸인 부분을 구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일단 이 좌표랑 이 좌표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P의 직선과 AQ의 직선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AP의 직선을 구하면 y는 기울기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면요. 3분의 2에서 6분의 1을 뺐으니까 밑에는 6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에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2니까 9분의 11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AQ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얘가 y는 기울기가 3분의 2에서 2분의 3을 빼도 뭐 2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도 되겠죠? 그러면 6분의 9에서 6분의 3이니까 6분의 5가 되고, 얘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5가 나와서 기울기가 3이 돼버려요. 여기서 눈치챘겠죠? 어떤 지점을? 두 개가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 특수한 지점이 사실 수직이었다는 얘기죠. 수직. 그럼 우리 문제를 풀 때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저희가 풀어갈 때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분으로 풀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각형의 넓이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지금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나타내자면 직각 상황인 거니까 약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가 직각이고 이 부분을 구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구해서 나타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하는 방법이 적분을 이용하는 게 가장 간단하긴 하겠죠, 저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지점을 알아내서 이 사다리꼴과 이 사다리꼴과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더한 결과가 그냥 2차 함수를 적분한 결과 같다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점을 일단 구하셔야 되니까 교점을 구하시면 정확하게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부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나머지 계산이죠. 뭔가 아이디가 필요한 건 아닌.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개인적으로 1-3의 2번이 사실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요. 그냥 단순히 그래프에서 일자로 그려서 두 개에서 만난다 이걸 보이는 게 아니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두 개가 있으니까 안 된다를 통해서 결국은 t가 1일 때 유일하다를 보이는 건데 1일 때 정말 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정확히 저희가 뭐 할 수도 있냐면 어떻게 봤죠? t가 1일 때 걔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보일 때 감소함수임을 보이는 거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감소함수가 되면 걔는 정확하게 1대1이 성립을 하겠죠. 연속함수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 문제들을 다 다뤄봤고요. 지난 시간에 올렸던 거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시험 보면 좋겠습니다.